안녕하세요. 진마켓 골프의 파울 신입니다. 골프 스코어를 내는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작년 연말에 12월 달에 한번 방송을 했던 내용입니다. 미국의 투어 프로인 레이먼드 플로이드가 쓴 책이 있습니다. The Element of Scoring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플레이가 안 될 때 또 최고의 스코어를 얻는 그런 예술을 마스터하는 가이드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놀드 파머와 프레드 커플스가 가지고 이 책을 극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1998년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게 두껍지는 않는데 아주 글씨가 아주 깨알같이 많이 이제 쓰여 있습니다. 두껍지가 않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기가 아주 좋을 것입니다. 총 10부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 중에서는 이 스코러 이런 개념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스코러라 하는 이 말은 스코어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 잘 무너지지 않는 사람, 스코어를 잘 지켜내는 사람,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코어를 잘 내기 위한 비결, 그러니까 스코어가 잘 되기 위한 비결, 이 내용을 한번 이 책을 내용을 가지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챕터 1은 스코러스 게임이라 해서 스코어를 잘 내는 사람은 코스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떻게 샷을 하는가, 어떻게 멘탈을 가지는가,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에서 꼭 지켜야 하는 10가지 수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한두 클럽을 크게 잡지 않고 이제 플레이를 하면 스코어를 낼 수가 없습니다. 또 너무 스윙을 세게 하면 좋지 않습니다. 또 자동적으로 항상 핀을 겨냥을 해서 핀 사냥만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스코어를 잘 낼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트러블을 좀 무서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트러블을 좀 피해서 좀 멀리 도망가듯이 플레이를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린 엣지와 핀과의 거리가 짧은 지점으로 그린을 놓치면 그러면 이제 자동 보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다음은 trying too much out of trouble, 그러니까 너무 이 나무를 넘겨친다든가 또 해저들을 넘겨친다든가 이렇게 깊은 러프를 이제 공격적으로 너무 플레이하는 것, 이 트러블을 너무 돌아가지 않고 직접 공격을 하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지나치게 플레이하는 것을 하면 스코어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습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주 해보지 않는 그런 샷을 플레이를 하면서 시도하는 것, 그러면 스코어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또 벙커에 빠지면 이제 공포에 질리는 그런 잘못을 하면 좋지 않습니다. 벙커에 빠졌을 때는 그냥 한 번에 탈출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하면 그러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벙커에 빠졌다고 해서 지나치게 기가 죽어서 공포에 질려서 샷을 하게 되면 벙커에서 2번, 3번을 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벙커에서는 그냥 대범하게 한 번에 탈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잔디결과 경사를 잘못 잇는 잘못을 하면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 경사를 너무 적게 보고 치는 그런 잘못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홀컵 낮은 쪽으로 너무 미스를 하고 낮은 쪽으로 미스를 이제 하는 그런 잘못을 많이 하면 스코어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멘탈 가이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를 하면서 좀 샷이 안 될 때 좀 참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단번에 리커버리를 하려고, 단번에 만회를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내리막을 탈 수가 있습니다. 안 될 때는 좀 참고 샷감이 돌아올 때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너무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코스에서는 스윙 메카닉을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윙 메카닉을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라운드를 하기 전에 라운드를 하러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오늘은 특별히 머리를 움직이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면 다운스윙을 좀 지그시 해야 되겠다, 아니면 공 앞쪽까지 좀 30cm까지 팔로우를 좀 길게 해줘야 되겠다, 낮고 길게 던져야겠다, 나름대로의 여러가지 자기의 스윙에 관련된
포인트를 생각을 하고 아마 라운드를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을 생각을 하면 좋지 않습니다. 한다면 하나 또는 두 개 정도만 생각을 하고 그냥 자기가 어느 지점으로 칠 것인가, 어느 지점으로 공을 보낼 것인가, 그 타겟에만 집중을 하고 플레이를 해야만 더 자기 몸과 근육과 이 신경이 더 작동을 잘 이제 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너무 샷을 많이 생각을 하면, 메카닉을 생각을 많이 하면 오히려 샷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수한 지난 샷을 잊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지난 샷은 지난 것입니다. 잘 쳤든 못 쳤든 특히 자기가 실수해서 가슴 아픈 그런 샷은 빨리 잊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스코어를 의식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면 스코어를 오히려 더 잘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항상 샷을 잘 하려고 기대를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너무 긴장하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목표를 정확히 정하지 않고 대충 샷을 하는 것은 아주 나쁜 스타일입니다. 골프는 이제 목표 게임이다, 타겟 게임이다 얘기를 합니다. 항상 샷을 하면서 내가 어느 지점으로 어디로 공을 보내겠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이제 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이제 숏게임을 대충 하는 잘못을 하면 좋지 않습니다. 롱게임은 방향이 틀어져서 문제고, 또 거리가 짧은 숏게임은 방향보다는 이제 거리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숏게임을 할 때는, 특히 그린 주변에서 샷을 할 때는 걸어갈 수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반대쪽에 반대쪽에서 경사를 한번 읽고, 그리고 공에 다가가서 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경사를 읽지 않고 대충 공에 다가가서 대충 샷을 하게 되면 치고 나서 많이 후회를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그린에서 지나치게 꼼꼼하게 많이 생각을 하면 그러면 좋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그린에서 경사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공을 어떤 속도로 굴릴 것인가, 그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생각을 하다가 퍼팅을 할 때도 뒷땅을 친다든가, 또 터무니없이 짧게 친다든가, 길게 쳐서 거리를 못 맞추는 그런 잘못을 많이 이제 합니다.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골프를 치는 진정한 목적은 즐겁기 위해서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운드를 하면서 좀 더 잘 치려고, 좀 더 좋은 스코어를 내려고 지나치게 긴장을 한다든가,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가 정작 즐거움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스코어도 잘 낼 수도 없고 더 좋은 플레이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즐거움을 항상 잊지 않으려고 유머를 많이 얘기하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플레이하는 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 그런 것을 플로이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챕터 2에서는 자기의 그 장단점을 잘 알고 플레이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약점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충분히 자기가 잘 파악을 하고 그걸 순순히 이제 인정을 해서 받아들인 다음에 그 약점을 보완하는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해야만 스코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9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기가 치는 거리가 클럽별로 정확한 거리를 얼마나 치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자주 좀 정확하게 잘 치는가, 단단한 샷을 자주 치는가, 또 자기가 잘 치는 구질은 어느 구질을 잘 치는가, 자기가 잘 치는 구질을 많이 쳐야만 스코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수를 할 때는 어떨 때 실수를 하는가, 어느 클럽을 자기가 잘 치는가, 이 부분은 티샷을 자기가 잘 치는 거리를 남길 때, 그 거리를 어프로치를 할 때 자기가 잘 치는 샷카샷 거리를 남길 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파5에서는 서드샷을 자기가 잘 치는 클럽 거리를 남길 때 그 클럽이 대단히 이제 중요합니다. 자기가 잘 치는 클럽을 자주 사용하면 스코어를 잘 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 주변에서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어떤 샷은 어떤 것인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샷을 좀 더 자주 하면 더 좋은 스코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짧은 2m이나 퍼팅을 얼마나 잘하는가. 만약에 자기가 2m 이내, 보통
프로들은 2m 거리에서는 약 50% 정도, 반 정도만 성공을 합니다. 2m 이내에서 거리를, 짧은 거리를 그만큼 더 잘 넣을 자신이 있으면, 더 잘 넣게 되면 그만큼 롱퍼팅도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어프로치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2m 이내 퍼팅을 얼마나 잘 하는가, 그것이 스코어를 내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숏퍼팅 연습을 집에서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라운딩 중에 어떤 멘탈을 유지하는가, 어떻게 멘탈을 잘 유지하는가. 멘탈을 유지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멘탈 유지하는 방법은 제가 여러 차례 방송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습은 얼마나 자주 하는가. 연습을 하지 않고 스코어만 잘 내려고 기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연습을 하지 않고 잘 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좋아지기를 원하는가. 자기가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해서 올해는 몇 타까지 치겠다, 올 연말까지는 어느 스코어를 기록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갖고 자기가 좋아지기를 원하는 그 수준을 정해서, 목표를 정해서 꾸준히 노력해야만이 좋은 스코어를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챕터 3에서는 스코어를 잘 내는 사람은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가에 대해서 가이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코어를 잘 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가이드 이제 10가지입니다. 하나는, 스코어를 잘 내는 사람은 편안하게 플레이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큰 실수를 이제 피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플레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것을 잘 알고 플레이합니다. 남에게 항상 배우려고 이제 합니다. 남에게 항상 배우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보다 설령 샷이 좋지 않더라도, 스코어가 나쁘더라도 남이 자기에게 해주는 말, 또 자기에게 귀띔해 주는 얘기를 항상 배척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새겨서 한 번씩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실력이 향상이 될 수가 있고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까짓 건 누가 모를까봐 그거 모르고 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런 식으로 냉소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야만 배울 수가 있고 또 배워야만 실력이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 번에 한 샷만 집중을 할 것. 이것은 현재에 머물러라,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샷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홀에서 3펫을 해서 또 오비를 내서 가슴이 아프더라도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또 오늘 내가 몇 타를 칠 것인가, 그런 것을 기대를 하거나 추측을 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운드가 끝나고 또 무슨 해야 할 일에 대한 걱정도 이 샷을 하는 순간만큼은 할 필요가 없고, 오직 샷을 준비하는 데만 정신을 모아서 한 샷에 최선의 집중을 잘 해야만 좋은 스코어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는 이제 이 앵글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만 좋은 스코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각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똑바로 어디로 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멀리 치느냐, 어느 똑바로 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다음 샷을 어느 각도에서 그린에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 각도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티샷을 할 필요가 있다. 파5에서 세컨샷을 할 때는 서드샷을 어느 각도에서 그린을 향해서 칠 것인가, 그 각도 개념을 항상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해야만 한다, 그런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는 이 앵글과 기하학의 개념이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이 각도의 개념, 앵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프리샷 루틴을 이제 개발할 것,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그 샷을 준비하는 그 과정, 그 절차, 그것을 항상 똑같이 개발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항상 똑같이 플레이를 샷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렌스탐이 24초다, 전인지에 23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항상 샷을 할 때마다 똑같은 준비 절차를 거쳐서 샷을 하는 것, 그렇게 해야만 안정감 있게 또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있게 않고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서 좋은 샷을 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장점을 살려서 플레이할 것,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을 더 이제 살려서 플레이한다. 앞서 얘기를 했듯이 자기가 잘 치는 클럽을 많이 치는 것이 좋고, 자기가 잘 치는 자기가 자주 잘 치는 그 구질을 이제 살려서 치는 것, 그렇게 해야만 좋은 스코어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치지 못하는
페이드 구질을 잘 치는 사람이 드로우를 걸어서 이렇게 치려고 하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크고, 자기가 잘 치지 못하는 클럽을 가지고 어렵게 플레이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실수를 이제 하기가 더 쉽습니다. 골프는 확률 게임입니다. 다음은 이제 타겟의 중요성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가슴이 너무 많이 긴장이 되고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큰 긴장을 앞뒀을 때 자기 스승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제가 내일 시합을 할 때 어떤 걸 특히 염두에 둬야 중요시 생각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조언을 구했을 때 테이크 데드 에임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 테이크 데드 에임이라고 하는 이 타겟에 집중하라, 타겟에만 온 마음을 쏟아라, 타겟만 생각을 하고 플레이하라, 공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만 생각을 하고 그 타겟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샷을 하라. 이 말은 하비 페닉이 그의 그 리틀 레드북에서 수없이 강조를 한 말입니다. 마지막 시합을 앞두고 너무 긴장이 됐는데 내일 시합을 할 때 내가 어떤 걸 신경을 쓰고 어떤 것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만 우승을 하는가를 물어봤을 때 하비 페닉은 항상 테이크 데드 에임, 그러니까 타겟에만 집중하라, 타겟만 생각하고 플레이하라, 샷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타겟만 생각을 하고 샷을 하면 우승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이제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레이먼드 플로이드 자체도 본인도 이 타겟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 게임을 풀어갈 계획을 가지는 것입니다. 무작정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처음 가는 코스조차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서 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좋은 스코어를 낼 수가 없습니다. 라운드를 나가게 되면 사전에 코스맵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고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플레이를 좀 해야만 좋은 스코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한 자가 더 자주 우승할 수가 있습니다. 챕터 4에서는 티박스에서는 어떻게 플레이하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티박스에서부터 홀의 모양과 특징을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티 높이를 잘 꽂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뒷바람이 불어서 공을 좀 높이 쳐서 멀리 보내고 싶을 때는 당연히 티 높이를 좀 높게 꽂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페이드 구질을 쳐서 또 홀이 좁다든가 또 거리를 많이 내지 않더라도 똑바로 보내야 될 때, 그런 위험한 홀에서는 티 높이를 좀 낮게 꽂고 방향 위주로 이렇게 샷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앞바람이 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티를 좀 낮게 놓고 꽂고 컴팩트 스윙을 이제 해야만, 쉽게 쳐야만 앞바람이 불 때는 유리합니다. 좀 더 멀리 칠 때는 언제 멀리 쳐야 하는가, 코스 설계자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홀을 디자인을 했는가를 코스 설계자 입장에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훅을 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최적의 드라이버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바람 불 때는 그냥 쉽게 이지 스윙을 해야만 합니다. 바람이 분다고 앞바람이 분다고 힘을 줘서 세게 치면 칠수록 백스핀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거리를 많이 보낼 수가 없습니다. 쉽게 쳐야 합니다. 부드럽게 쳐야만 앞바람이 불 때는 오히려 거리를 많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연습을 해서 몇 야드라도 더 거리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적으로 공을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스윙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공을 이렇게 보내려고 의도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면 샷을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목표만 타겟으로 어느 지점으로 보낼 것이만 생각을 하고 편하게 몸에 맡기는 것입니다. 직관에 맡겨서 그냥 샷을 하면 우리 몸은 거기에 맞게 공을 이제 스윙을 잘 해서 공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홀 티샷을 편하게 하는 법을 우리가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챕터 5에서는 이제 페어웨이에서의 전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페어웨이에서는 다음 샷을 편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파5에서는 세컨샷에서 승부를 내려고 이제 하면 좋지 않습니다. 서드샷을 어느 지점에서 어느 앵글로 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4에서는 티샷을 할 때 꼭 멀리 치고
많이 보내놓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 치는 거리를 남기는 것이 좋고 좋은 앵글, 평평한 지점에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거리 공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핀 하이나 그린 중앙은 거의 항상 좋습니다. 대부분이 그 핀보다 이제 미치지 못하게 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핀이 왼쪽 오른쪽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경우에, 특히 핀이 앞쪽에 있는 경우에 그리에 맞춰 치다가 그린에 온그린을 이제 시키지 못해서, 또 짧은 그 핀과의 에이프런과의 거리가 이제 짧다 보니까 또 어프로치를 잘못해서 3온, 3퍼트를 해서, 또는 잘해야 이제 보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3온에 3퍼트를 해서 더블보기를 하는 경우도 이제 많습니다. 핀이 앞인 경우에는 그린 중앙으로, 그러니까 좀 뒤쪽으로 길게 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핀이 왼쪽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그린 중앙을 향해서 치는 것이, 여기서는 거의 항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의 항상 좋다. 이 그린 중앙으로 공격하라, 쳐라, 이런 말은 잭 니클라우스가 하는 그 많은 그 책 중에, 책 속에서 또 인터뷰에서 끊임없이 하는 말입니다. 그린 중앙을 보고 쳐라, 중앙을 보고 쳐라. 그린 중앙을 보고 공격을 해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업적을 이룬 것이다. 나의 경력은 그린 중앙을 보고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내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잭 니클라우스는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볼이 놓인 라이를 살핀 후에 샷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공 뒤에 서서 단 3초나 5초만 좀 생각을 하고 다가가면 될 일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에 다가가서 치는 그런 경우, 잘못을 많이 합니다. 한 3초나 한 5초 정도만 공 뒤에 서서 공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어느 경사에 있는지 이걸 살핀 후에 샷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별로, 라이별로 어떻게 샷을 해야 하는가, 공 위치를 어느 위치에 둬야 하는지, 이것은 일종의 공식에 해당됩니다. 암기 과목입니다. 이 샷을 하는 법, 이것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라이가 좋지 않으면 공은 단 한 번만 예외로 하고 항상 오른발 쪽에 두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왼발이 높은, 올려치는 경우에만 공이 약간 왼쪽으로 보내서 칩니다. 그렇지 않고 앞경사나 또는 왼발이 낮은 내리막 경사라든가, 또 앞쪽이 낮은, 공보다 발이 높은 앞쪽 내리막 경사, 또 공이 발보다 높은 앞경사,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공은 항상 오른발 쪽에, 약간 오른발 쪽에 뒤쪽에 놓고 쳐야만 합니다. 한 번만 예외입니다. 왼발이 높아서 올려칠 경우에만 공을 약간 왼쪽에 놓고 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탑볼성으로 치는 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탑볼성으로 치는 법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은 특히 그 티샷에서 특히 거리를 좀 많이 내야 할 필요, 또는 그럴 때나, 아니면 이 탑볼성을 치는 법을 안다는 것은 페어웨이 벙커에서도 이 탑볼성으로 쳐야만 합니다. 자칫 뒷땅이 물리면 턱없이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탑볼성으로 좀 치는 그런 걸 알아야만 거리를 충분히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어필과 다운힐, 앤디 사이드힐, 이런 데서도 어떻게 쳐야 하는 것인지 앞서 이제 공식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럴 때도 라이별로 샷을 하는 것, 이런 것을 잘 배울 필요가 있고, 목표를 향해 휘어지는 구질을 칠 수 있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클럽으로 잘하는 샷을 치는 것, 앞서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클럽을 치는 것이 좋고, 자기가 잘하는 샷을 치는 것이 좋다. 또 파5를 지능적으로 플레이하는 것,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많이 걷는 것. 많이 걷는다는 얘기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건강과, 또 많이 걷기 때문에 또 건강도 좋아집니다. 챕터 6는 이 트러블 지역에서, 또 좋지 않는 그 라이에서는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하는가, 그런 컨디션에서는 어떻게 플레이하는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바람이 불 때는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하는가, 또 러프에서는 어떻게 쳐야 하는가. 러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왼발 쪽에 체중을 두고 클럽을
좀 가파르게 들어올릴, 코킹을 좀 빨리 해서 들어올려서 내려칠 필요가 있습니다. 페어웨이 벙크에서는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약간 팔로 주로 그 팔 위주로 스윙을 하면서 약간은 탑볼성으로 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정확히 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벙커 턱이 높지 않아 된다면 약간 탑볼성으로 치는 것이 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어 좋습니다. 나무가 가리고 있을 때는 아래로 칠 것인가 돌려칠 것인가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좋은 지점으로 페어웨이로 쳐내는 것이 가장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좀 컴팩트하게 이지 스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역동적으로 하체를 많이 써서 땅이 미끄럽기 때문에 하체를 많이 써서 스윙을 하면 사실 견고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디봇 자국에 빠져 있을 때 이때는 그냥 겁먹지 말고 똑같이 이제 샷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약간 내려치는 느낌으로 쳐야만 합니다. 약간 내려치는 느낌으로 쳐야만 합니다. 내려친다는 의미는 약간 하향 타격으로 치고 앞으로 위로 이렇게 쳐내는 느낌이 하지 너무 땅으로만 내려 박는다는 느낌이 아닙니다. 아래로 앞으로 위로 긁어내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눌러치는 느낌으로 쳐야 한다, 그런 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맨땅에서 칠 때는 공을 오른발 쪽에도 놓고 특히 엣지가 둥근 그 샌드 엣지를 이제 사용하면 좋지 않습니다. 밑에 그 엣지가 둥글지 않는 웨지나 뭐 52도나 아니면 피칭 웨지 9번 8번 아이언, 이런 아이언을 가지고 약간 오른발 쪽에 공을 놓고 체중을 왼발 쪽에 두고 낮게 굴리는 샷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워터 해저드에서 쳐낼 때는 그냥 강력하게 쳐냅니다. 워터 해저드에서는 거리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트러블 샷은 여러 상황에서는 연습을 많이 이제 해야만 가능합니다만, 다만 트러블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깊은 러프에 빠졌을 때는 단번에 리커버리를 하려고 하면 자칫 더 큰 화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쿨하게 페어로 쳐내서 다음 샷으로 그린에 올리는, 그렇게 지혜롭게 플레이할 필요가 있고, 또 룰을 잘 알아야만 또 스코어를 내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챕터 6는 이제 그린 주변에서는 어떻게 플레이할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 주변에서는 어느 웨지를 이제 사용을 할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주 잘 사용하는 웨지를 가지고 그 상황에 맞춰서 샷을 바꿔가면서 할 필요가 스킬을 바꿔가면서 웨지 플레이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상황에 맞춰서 웨지를 바꿔가면서 플레이를 해야 좋은가, 이런 것을 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윙 실력에 따라서 그 방법을, 어느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는 스스로 판단을 이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숏게임 연습을 최소한 50% 이상 할 것. 숏게임이 스코어를 내는 데서는 절대적입니다. 숏게임을 연습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그린 주변에서는 칩샷을 퍼팅하는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린 주변에서는 가급적이면 굴릴 수 있으면 굴려라, 또 퍼팅을 할 수 있으면 퍼팅을 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칭의 부분입니다. 피칭은 이제 어느 정도 띄워서 어느 정도 굴러가게 이제 샷을 합니다. 그래서 피칭으로 뛰었을 때, 또 9번으로 쳤을 때, 8번으로 쳤을 때는 어느 비율로 공이 떠서 어느 비율로 굴러갈 것인가, 10m를 쳤을 때 5m를 쳐서 5m를 굴릴 것인가, 7m를 쳐서 3m를 굴릴 것인가, 띄워서 굴릴 것인가 비율을 이렇게 연습을 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띄워서 어느 정도 굴려갈 것인가, 그렇게 치기 위해서는 몇 번 클럽으로 쳐야 하는가, 이런 것을 평상시에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라이에서는 공을 처음부터 굴리는 게 좋은가, 아니면 띄워서 굴리는 게 좋은가, 이 치핑을 할 것인가 피칭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잘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굴릴 수만 있으면 굴리는 것이, 땅에 지면에 낮게 굴리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샌드 플레이를 잘 해야만 합니다. 백스핀은 이제 피해야 합니다. 백스핀을 잘 거는 것이 스코어를 내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 이 백스핀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주장을 하는 프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백스핀을 많이 걸다 보면
거리 조절을 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뭐 얘기를 합니다. 숏겜에서 바람의 방향, 그러니까 거리가 짧다고 해서 바람의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가 짧다고 해서 공이 그 스피드 있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을 많이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숏겜에서도 바람의 그 영향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인가를 좀 유심히 생각을 하고 플레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약한 라이에서 치는 법을 익히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고약한 라이에서 치는 법은 이제 그린 주변에서 특히 그린 쪽이 낮고 왼발이 낮고 오른발이 높은 지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치는 샷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라이에서는 이렇게 경사를 쓸어쳐서 머리가 약간 따라가면서 치는 그렇게 해서 치는 것이 이제 요령이긴 한데 체중을 왼발로 써서 쳐야만 합니다. 굉장히 치기 어려운 샷입니다. 가장 치기 어려운 샷이 왼발이 낮고 오른발이 높은 지점, 그 지점에서 칠 때 가장 어렵습니다. 공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거리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런 지점에 공이 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장 나쁜 그 퍼팅은 가장 잘한 칩샷보다 좋다. 그러니까 퍼팅을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잘 맞는 공으로 치는 것. 그러면 3피스 공, 또 4피스 공, 이렇게 비싼 공, 이런 공을 치는 것보다는 우레탄 공보다는 서린 공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2피스 공이 오히려 값도 싸고 또 적정하게 거리도 많이 나고 그렇게 그 백스핀을 정교하게 그럴 필요가 그렇게 많이 이제 없다면 2피스 공, 적절한 공이 자기에게 많이 맞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챕터 8에서는 이제 퍼팅에 관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잘 맞는 퍼팅법을 찾는 것입니다. 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퍼팅을 그 족보를 얘기하면 11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2가지는 실전에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9가지 스타일이 이제 크게 나눠서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이제 하는 방법이 왼쪽 오른쪽 시계추처럼 흔드는 진자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타이거 우즈가 사용하는 오른 팔뚝을 주로 이용해서 치는 이 푸시형 그런 그 스타일이 있고, 파워형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파워 스타일이 있고, 잭 니클라우스가 하는 오른쪽에서 옆구리에 팔꿈치를 붙이고 밀어내는 스타일로, 인에서 아웃으로 약간 밀어내는 스타일로 하는 푸시형 스타일이, 이 3가지 스타일이 대부분 그 퍼팅의 한 7, 8가지, 7, 80%를 차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어떤 그 퍼팅법이 가장 잘 맞는 것인지를 찾아서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퍼팅할 때는 3가지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일정한 루틴. 그러니까 퍼팅을 할 때마다 항상 똑같은 루틴을 거쳐서 퍼팅을 할 필요가 있다. 또 편안하게 해야 한다. 단거리와 중거리에서 스트로크 중에 몸을 이제 고정을 합니다. 다만 장거리를 할 때는 몸을 고정을 하면 거리 맞추는데, 리듬을 맞추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거리나 중거리에서는 여기서 몸 고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주로 이제 머리 고정을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체를 움직이지 않고 머리를 움직이지 않는 방법은 연습 스윙을 할 때 코가 움직이는가 움직이지 않는가를 체크하는 방법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또 하체는 이 단전이 움직이는가 움직이지 않는가, 이 단전에 힘을 주고 아니면 항문에 힘을 주고 하체를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린 리딩은 산이나 물, 배수구, 그 다음에 그 그린 위쪽에 어느 지점이 꼭지점이 있는가, 그리고 태양은 어느 쪽에 있는가, 그리고 그린에 올라가기 전에 30m 전방에서 전체적인 그린, 또 산의 위치, 배수구, 물 이런 걸 미리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쇼퍼팅을 할 때는 집중해서 연습할 필요가 있고, 1m를 25번 정도 이제 계속해서 연습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이라도 넣지 못하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하는 연습법이 이제 있습니다. 1m 거리를 25번을 연속해서 성공을 해야만 이제 그만두는 그 연습법. 실제 이 연습법을 사용하는 프로들이 참 많습니다. 6걸음이나 10걸음 거리, 이 거리. 그러니까 10걸음이라 하면은 한 걸음을 70cm라고 계산을 했을 때 막 7m입니다. 4m에서 7m 정도 걸음거리, 이 중간 거리가 퍼팅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퍼팅을 할 때는
어떻게 퍼팅을 해서 넣을 것이 홀인을 시킬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홀컵을 이렇게 4등분을 나눴을 때 어느 쪽 문으로 공을 빠뜨릴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경사를 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어떤 홀컵을 향해서 공을 굴려 넣는 방법은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을 좀 더 힘있게 빨리 굴려서 홀인을 시키려고 하면 직선으로 보다 직선으로 쳐야만 하고, 그리고 좀 느리게 굴리면 경사를 많이 보고 이제 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경사보다는 스피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넣을 것인가 두어 다이, 그러니까 꼭 넣어야만 한다, 넣기 아니면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편하게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롱퍼팅을 할 때는 세 걸음 서클 안으로 붙이는 것입니다. 세 걸음 서클이라고 하면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걸음은 70cm라고 하면 동그란 원을 지름이 2m 정도 되는 서클 안에, 그러니까 반지름이 1m라고 얘기를 하면 1m 되는 반지름 그 동그란 원통 안에, 그 안에 이제 첫 퍼팅을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 이 레그 퍼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3펫을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롱 퍼팅을 연습할 때 거리감을 익힐 때는 홀컵을 바라보고 연습 스트로크를 이제 해야만 합니다. 이건 원칙입니다. 롱 퍼팅의 거리감을 익히기 위해서는 공을 내려다보지 말고 홀컵을 바라보고 연습 스윙을 하면 거리감을 익히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롱 퍼팅을 할 때는 편안하고 자신있게 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머리를 고정한다든가 특별한 그 스트로크를 손목을 쓰지 않으려고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거리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퍼팅을 할 때는 밸런스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가 이제 토우 밸런스가 있고 센터 밸런스, 힐 밸런스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 토우 쪽에 이렇게 퍼트를 샤프트에 손가락에 올려놓고 보면 이 토우가 아래쪽으로 땅 쪽으로 떨어지는 이 토우 밸런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적합한 퍼트를 선택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한 라운드당 자기가 퍼팅을 대부분 몇 개를 하는가를 항상 라운드를 할 때 통계를 자기가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32개를 하는지 29개를 하는지, 지난번은 30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26개를 했는가, 이런 개수를 항상 통계를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하게 되면 퍼팅을 더 잘 하는데, 숫자를 줄이는데 대단히 또 연습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퍼팅을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애처럼 퍼팅을 하라고 합니다. 퍼팅을 잘하는 벤 크렌쇼는 어린애처럼 대충 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느낌으로 퍼팅을 하라,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하면, 퍼팅을 하면 더 경직이 돼서 홀인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린에서는 완전히 거만해질 것, 무대에 오르는 배우처럼 덤비지 않고, 또 과거에 그 퍼팅을 이런 거리에서도 넣었던 그런 성공시켰던 그런 기억들을 생각을 해내서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퍼팅을 준비할 것, 그렇게 해야만 더 퍼팅을 자주 성공시킬 수 있다. 나는 벤 크렌쇼다, 이렇게 거만하게 생각을 하고 당당하게 퍼팅을 하라, 그런 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챕터 9은 마음으로 항상 머릿속으로 이 타겟을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하라. 이 점을 챕터 9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는 이 타겟 게임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타겟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우리의 잠재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능력보다 우리가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잠재력을 이용을 해야만 하는데, 우리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생각을 해야만 잠재력의 무한한 능력을 이용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샷을 잘 할 수 있고 또 좋은 스코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을 해서 항상 나는 공을 어떻게 날아가게, 또 어느 지점으로 공을 보낼 것인가를 항상 생각을 하고 그렇게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스윙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시각화 스킬을 이제 이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어프로치를 했을 때 공을 어느 정도 띄워서 어느 정도 굴리겠다는 것을 사실 하기 전에 실제 그렇게 공이 굴려 날아가서 떨어져서 굴러가는 것, 그런 것을 상상을 한 다음에 시각화를 한 다음에 실제 샷을 하면 그만큼 더 그렇게 비슷하게 더 성공을 할 확률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무한한 잠재 능력, 잠재력을 이용하라, 그런 뜻입니다. 라운딩 중에는 스윙 생각을 하지 마라. 스윙을 하지 말고 골프를 쳐라. 스윙을 거치려고 하지 말고 타겟에만 집중을 하라. 스윙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자의식, 자의식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샷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근육과 뼈가 동원이 돼서 400개 뼈와 700개 근육이 동원이 돼서 샷을 할 때 우리의 잠재의식과 우리의 무의식이 협동을 해서 그렇게 샷을 하려게 하면 그냥 공을 어디로 보내겠다는 것만 생각만 하고 그렇게 샷을 하면 그렇게 공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겟에만 집중하라, 그런 것을 레이먼드 플로이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비 페닉도 항상 강조하는 말이 리틀 레드북에서 테이크 데드 에임, 이 말을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운드 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훌륭한 코스 전략과 강한 멘탈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메모리 뱅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메모리 뱅킹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아주 잘 쳤던, 성공시켰던 그런 좋은 그 샷, 그 느낌을 기억을 하고 그 생각을 다시 떠올려서 그렇게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 비주얼라이제이션은 또 다른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5번 아이언 하나로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라운드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쳐야 하는지 그 임기응변을 배울 수도 있고, 또 그 멘탈 능력이나 샷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골프를 배우는 주니어 학생들한테 샌드위치 하나만 가지고 플레이를 시켜봅니다. 그러면 앞서 얘기를 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멘탈 관리를 할 수도 있고, 또 샷을 어떻게 컨트롤 해야 하는 건지 그런 것을 잘 익힐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존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 더 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말 중에 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님이 오셨다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오셨다.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그 샷감이 와서 아주 최고의 플레이가 된 날, 그런 날을 그님이 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영어로는 존에 다다랐다, 존에 이르렀다, 더 룩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님이 오셨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스윙을 하겠다 해서 그렇게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믿고 타겟만 생각을 해서 초집중을 해서 플레이할 때 이 존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님이 이제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챕터 10은 이 골프 플레이 할 때에서의 애티튜드, 그러니까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골프 플레이 할 때는 걷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안 될 때 또 참고 또 참아야 합니다. 그래야 샷감이 돌아옵니다. 참지 못하고 조급하게 생각을 해서 단번에 리커버리를 하려고 하다가 내리막을 타기가 쉽습니다. 더 좋지 않은 스코어를 내면 그걸 복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신을 존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존경한다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서는 일상생활을 할 때는 내로남불을 많이 합니다만, 라운드를 할 때는 자기 탓을 많이 합니다. 라운드 할 때도 내로남불, 남이 할 때는 불륜이고 자기가 할 때는 노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 스스로를 존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더 자신감을 갖고 더 플레이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화를 낸다는 것은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고, 또 과거에 일어난 일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지금의 마음을 둘 필요가 있고, 또 화를 푸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화를 푸는 법은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 차례 방송을 했습니다. 심야드 법칙이 이제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면 그냥 10m를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10야드를. 그러면서 왜 내가 그 실수를 했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잘못 친 클럽을 골프백에 쳐 박아 넣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골프백에 쳐 넣었으니까 화 끝,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습관적으로 화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제 벌 주면서 화를 푸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렉 로만은 자기가 실수를 하면 주먹으로 몸통을 이제 칩니다. 가격을 합니다. 내려칩니다. 옆구리를 칩니다. 가슴통을 칩니다. 그렇게 하면서 화를 풉니다. 토마스는 공이 죽을 때까지, 만약에 물에 빠지면 물에 빠질 때까지 계속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화를 푸는 것입니다. 또 화를 안 내거나 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를 멈출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긴장은 골프의 최대의 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골프의 최대의 적은 긴장입니다. 긴장을 하지 않는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은 목표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왼쪽에 물이 있어서 긴장이 되는데 어떻게 긴장을 안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을 이제 합니다. 노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노란 코끼리가 생각나는 것처럼 물을 생각을 하면 더 긴장이 됩니다. 물을 생각이 더 납니다. 그런 것처럼 타겟에만 집중을 하면 물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타겟에 집중을 하는 것, 그렇게 해야만 물이 생각이 나지 않고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책임감입니다. 코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기 책임입니다. 누구 탓을 하면 화가 납니다. 미래하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퍼팅에서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라고 하는 것은 나는 최고로 퍼팅을 잘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또 믿고 믿어야 합니다. 어떡합니까? 운명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냥 최선만 다하자. 결과는 하늘의 뜻이다. 나는 벤 크렌쇼다. 골프를 잘 하기 위해서는 기대를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걸 기대관리란 말을 합니다만, 너무 기대를 하지 말라. 안 될 수도 있다. 또 물에 빠질 수도 있다. 1m도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프에서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기대는 압박감만 키워서 긴장만 키웁니다. 실망할 기회만 늘어납니다. 원래 골프에서는 어떤 것도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희망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최악을 대비하면서 최고를 희망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첫 홀부터 걷는 것을 즐기고 한 샷 한 샷 온몸을 바쳐 최선의 샷을 치겠다, 이 두 가지 생각만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골퍼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골프 태도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 칠 수 있는 놀라운 게임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프를 친다고 해서 영원히 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칠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칠 수 있는 날, 오늘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 하늘이 주는 축복이다.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라.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오늘 골프를 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껏 즐기면 그러면 최고의 스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레이 플로이드는 그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 플로이드의 The Element of 스코링, 이런 내용, 스코어를 내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스코어를 내서 더 즐거운 플레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